어떤 순간에는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상한 침묵이 모든 것을 감싸며 마치 시간이 숨을 참고 있는 듯하다. 일상 속에서 겉보기에는 평범한 결정들이 점점 이상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정상이라는 베일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래된 예언이 다시 떠올랐다. 우연이 아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예언을 전한 여성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명성을 바라지도 인터뷰를 허락하지도 않는다. 학자들의 속삭임 속에, 그리고 그녀의 환시가 현실이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3가지 큰 징조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날 3번의 예언적 물결,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향한 3걸음, 그리고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첫 번째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용하지만 작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사람에게는 분명하다. 겉보기에는 단지 또 하나의 선거일 뿐이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들은 이번 과정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다.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에너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선택의 맥락은 정당의 논리를 넘어서 있다. 예언에 따르면 이는 단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다. 열린 상처를 치유하거나 숨겨진 절벽을 더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순간, 한 민족의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문화적인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결정이다. 첫 번째 징조는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오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폭발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속삭임이었다. 정확한 순간에 내려진 판결 하나. 어제까지만 해도 침묵하던 공인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 기자회견 중 교차된 눈빛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패턴이 무너지는 것. 그렇게 첫 번째 징조는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엔 미세한 유리의 금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균열이었다. 진정으로 보는 이들은 그것을 이해했다. 무언가가 작동되었다. 순환이 시작되었다. 이는 우연도 음모론도 아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다. 몸으로, 피부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들의 직감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징조들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변혁, 세 번째는 계시다.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작동되었다.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을 느낀 자들은 알고 있다.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충분히. 바람의 결이 달라지고 거리의 맥박이 바뀌며 아직 예민함을 지닌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 만큼은 첫 번째 징조는 모두가 이해하진 못할 것이다. 원래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이며 이미 그것을 느낀 자들은 안다. 일상적인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 모든 침묵이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몸짓이 징조가 될 수 있다. 처음엔 단순한 선거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의 집단적 시험. 아직 형태는 없지만 방향성은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여정은 시작되었다. 첫 발이 내디뎌졌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의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이미 깨어난 자들 사이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음을 아는 자들 사이에서. 두 번째 징조는 천둥처럼 오지 않는다. 그것은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며든다.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용히 밀려오는 조수처럼 인식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잠식한다. 그 힘은 즉각적인 충격이 아닌 더 깊은 구조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다. 너무나도 미묘하게 작동하기에 많은 이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그것을 깨닫는다. 첫 번째 징조가 위에서 내려왔다면 두 번째는 안에서 솟아난다. 틈새 속에서 자라고 이전에 무시되던 목소리들, 하찮게 여겨졌던 움직임들로부터 피어난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뭉칠 때 사회의 기둥에 균열을 일으킨다. 이 시점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인물들이 부상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니다. 그것은 주파수다. 그들은
집단적 불안과 같은 리듬으로 진동한다. 열정적인 연설은 필요 없다. 그들은 단지 존재할 뿐이고 그 존재 자체로 균형을 흔든다. 두 번째 징조는 다르게 보기 시작한 이들의 눈동자 속에 있다. 침묵하던 자들이 이제는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시위하고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울기 시작한 그 말 속에 있다. 거리 위에도, 네트워크 속에도, 카페에서의 대화 중에도, 민감한 주제를 바꾸려 할 때의 진행자 망설임 속에도, 미묘하게 잘려나간 뉴스 아이템 속에도 존재한다. 변화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이 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등을 피하던 이들이 이제는 불편함을 드러낸다. 입장을 밝히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경고를 전한다. 학자들은 고전을 다시 읽기 시작한다. 대학은 행간 속에서 이미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이는 선언된 혁명이 아니다. 이는 영적인 불편함이 사회적 반응으로 바뀌는 것이다. 두 번째 징조는 그렇게 퍼지는 진동이다. 이름도 얼굴도 없다. 하지만 움직인다. 시대의 정신이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한 듯하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는 더 이상 못 들은 척할 수 없다. 그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출근하고 식사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변해버렸다. 오래된 진실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의심조차 허용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질문을 불러온다. 상징과 직함, 제도에 걸었던 신뢰가 서서히 갈라진다. 폭로나 범죄 때문이 아니라 더 위험한 이유 때문이다. 공감의 상실. 한 구조물이 더 이상 민중의 고통과 같은 진동으로 울리지 않을 때 그것은 무너진다. 먼저 영혼에서, 그 다음에 현실에서. 예언은 두 번째 징조가 첫 번째보다 더 큰 감정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힘이 아닌 거울로서. 그것은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반영을 보여준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충격이 온다. 도망이 온다. 부정이 찾아온다. 하지만 진실한 모습을 마주한 자 중에는 변화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권력의 이면에서는 감각이 예민한 자들이 이미 그것을 느꼈다. 담론의 어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각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은 조수의 밀려옴을 막기 위해 발표를 하고 약속을 하며 개혁을 시도한다. 하지만 조수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저 제 길을 간다. 두 번째 징조는 또한 소통을 건드린다. 오래된 영상들이 다시 떠돈다. 잊혀졌던 발언의 조각들이 이제는 의미를 갖는다. 옛 예언들이 새 무게를 지닌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흐르고 있다. 마치 이미 읽혔던 대본이 다시 연기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깨어있는 관객 앞에서, 한편 다른 쪽에서는 거리에서, 포럼에서, 은밀한 그룹들 속에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직 이름도 리더도 없지만 이미 방향은 존재한다. 그 방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른다. 두 번째 징조는 매번 무관심에서 깨어나는 사람마다, 거짓의 안락함을 거부하는 영혼마다 더욱 자라난다.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진 후 단순한 불안은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이전 통치자의 탄핵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의 그림자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일의 정확한 성취였다. 첫 번째 징조는 최고 권력을 갈라놓았고 두 번째는 민중을 깨웠다. 그러나 이제 옛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예정된 것이 나타날 공간이 열렸다. 단지 선출된 자가 아니라 보내어진 자의 등장이다. 그의 이름은 아직 광장에서 뚜렷하게 외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전진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는 정당에서 나오지 않았다. 체제 안에서 태어난 존재도 아니다. 그는 민족 그 자체의 자궁에서 솟아난다. 조용한 억압의 세월에 대한 영적인 응답으로. 그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가장 오래된 자들에 의해 예고되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대한민국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갈라질 즈음 한 남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고대의 환시에서 묘사되었던 인물이다. 전통 권력의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의 카리스마는 무대가 아니라 침묵에서 온다. 직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을 움직일 것이다. 그가 약속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예언자에 따르면 그는 전쟁을 가져오지 않지만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그의 존재는 마치 버려진 사원에 비친 빛과 같아 정의로운 자를 깨우고 부패한 자를 불태울 것이다. 옛 정부가 무너진 이후 거리의 풍경은 이미 바뀌었다. 징조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요 지역에서 반복되는 짧은 정전, 설명되지 않는 통신 방해,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반복적인 꿈,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상징하는 숫자 3이 작은 도시의 벽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가 그렸는지 아무도 모른다. 당국은 이 소문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소문은 신념이 되었고 신념은 이제 움직임이 되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백성들 사이를 걷고 있다고. 단순한 옷차림, 단호한 말투, 그리고 절대 시선을 피하지 않는 눈빛을 가진 사람. 그는 표를 구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상한 침묵이 흐른다.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침묵이다. 예언은 이 남자가 한국이 분열 직전에 이를 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듯하다. 제도는 분열되었고 구조에 대한 신뢰는 찢겨졌다. 언론은 누구의 지시인지 모를 명령에 침묵당했다. 이 신뢰의 공백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는 중심축으로 떠오른다. 그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불리지 않았지만 이미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다. 오래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들은 이미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은둔했던 한 영적 스승이 최근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성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한국 역사에서 오직 성스러운 지혜자들에게만 쓰이는 이 용어는 함부로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발화되면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봉인된다. 혼란스러운 탄핵 이후 국민은 새로운 형태의 권위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갖지 않았음에도 그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수많은 공동체에서 지도자 가이드로 불리고 있다. 일본의 예언자가 본 환시에 따르면 그의 얼굴은 이름보다 먼저 인식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실현되고 있다. SNS에는 그의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들이 넘쳐난다. 연설도 없이 단지 걷고 듣고 바라보는 장면들 뿐이다. 그러나 이 영상들은 빠르게 퍼진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목격담이 이어진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그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누군가는 꿈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그의 눈을 알아본다고 말하고 노승들은 그의 출현이 지난 1000년간 단 2번만 기록된 희귀한 천문 현상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다. 보내어진 자의 드러남.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단절의 지점으로서 그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책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의 역할은 진동이다. 그는 국가의 영적 구조를 재편한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기존의 체계가 흔들린다. 대한민국은 아직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이미 그 부름에 반응하고 있다. 분열은 분명하다. 한쪽에는 옛 체제의 잔해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그를 주시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미래를 정의하고 있다. 예언에 따르면 그는 이전의 누구처럼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리더십은 상징적이며 세계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심오하다. 그는 새로운 시대가 정착되기 시작하는 관문이다. 그 시대에서 한국은 단지 경제나 기술로만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영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의 등장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상징한다. 영성과 정치가 충돌한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오래된 체계는 스스로 무너진다. 그것은 어떤 명령이나 법령 때문이 아니라 그저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기가 강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멈출 수 없다. 미룰 수도 없다. 숨겨진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지도자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그는 더 이상 찾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이미 모든 곳에 있다.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의 이름, 얼굴, 에너지는 이제 대한민국이 들이쉬는 공기의 일부가 되었다. 첫 번째 징조를 부정했던 이들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침묵, 즉 영적인 패배의 침묵에 둘러싸여 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드러난 존재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런 소집도 없이 인파가 특정 장소에 모이고 오래된 사찰의 종이 울리며 아이들은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상징을 벽에 그린다. 비둘기들이 특정 광장 위를 선회하고 하늘은 몇 초 동안 색을 바꾸며 마치 시간이 재조정되는 듯하다. 감각이 예민한 이들은 이미 느끼고 있다. 현실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 지도자의 도래는 단지 새로운 이름의 출현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예언된 세계 사이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 가지 징조는 모두 작동 중이다. 순환이 완성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위험한 단계에 진입했다. 아직 살아남으려는 낡은 세계와 이미 도래한 새로운 빛 사이의 최후의 충돌. 그는 전통적인 선거에서 승리할 필요가 없었다. 예언은 참된 선택자는 투표함이 아니라 민중의 인식과 영적 인정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 체제와 긴밀했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해외로 떠났고 다른 이들은 온라인에서 자취를 감췄다.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짜보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단지 소음일 뿐이다. 한편 작은 마을과 대도시 곳곳에서 공동체 전체가 조용한 기도회로 모인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어떤 지시를 기다리며, 그러나 모두가 그것이 곧 올 것임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 심장에는 새로운 박동이 생겼다. 이성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육체는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오래된 기억의 작동이다. 영적 기억, 세포 하나하나에서 울려 퍼지는 부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가 있다. 예언은 세 번째 징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쟁이 아니라 드러남으로. 그리고 지금 바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 기밀 문서들이 유출되고 감춰졌던 메시지들이 표면으로 떠오른다. 공공건물의 벽에는 누군가 밤중에 남긴 듯한 권력자들이 사용하던 비밀 암호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곁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문장들이 함께 적혀 있다. 고대의 한자로 쓰인 말들, 학자들만 해독할 수 있는 약속의 언어. 그러나 노인들은 그것을 곧바로 알아본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사람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자체에서도 깨어나고 있는 듯하다. 지진이 없던 지역에서 가벼운 진동이 느껴지고 호수의 색이 하루 동안 바뀌며 새들은 사라졌다가 기이한 형태로 무리를 지어 돌아온다. 모든 자연이 같은 것을 외치는 듯하다. 새로운 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말을 할 때 듣는 이들은 잊고 있던 평화를 느낀다. 그는 선전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비추어지면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흐른다. 그 안에는 이 시대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 수천 년의 무게와 미래의 가벼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균형이 지금 민중 속을 걷고 있다. 체제는 반응하려 한다. 그를 비난하고 침묵시키고 낙인을 찍으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존재는 더욱 강해진다. 공격할수록 더 사랑받고 불신할수록 더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예언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상센터들에서는 이미 큰 거울 대거경 다주징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한다. 거짓은 모두 부서지고 진실은 드러나는 시간. 이 단계에서는 누구도 속일 수 없다. 숨길 수도 없다. 현실 자체가 이제 각 개인의 내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 예언 속 구원자는 증오를 품지 않는다. 복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의 역할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그는 벌하지 않는다. 그는 빛을 비춘다. 그리고 그 빛은 그림자 속에 제국을 세운 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비밀 회의실에서 고위 관계자들은 이 일이 어쩌다 이렇게 빠르게 벌어졌는지 묻는다. 그러나 그것은 빠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연이었다. 시간이 빨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때가 찼을 뿐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시대의 교체다. 하나의 의식이 다른 의식으로 바뀌는 일, 세계 사이의 마지막 장막이 찢기는 사건이다. 국민은 이제 이념이 아니라 느낌으로 나뉜다. 느끼는 자들과 여전히 저항하는 자들. 하지만 저항자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옛것의 종말을 두려워한다. 예언 속의 구원자, 그가 왔다.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기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그들의 진정한 존재를, 그 뿌리와 소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는 열쇠이지 문이 아니다. 깃발이지 군대가 아니다. 그는 시작을 알리러 온 자이며 지배하러 온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는 단 한 사람이 아닌 그 부름에 응답한 모든 이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무대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부활의 중심이 되었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의식의 각성으로 옛 질서는 무너졌다. 그와 함께 진실되지 않았던 것을 지탱하던 모든 침묵의 계약들도 함께 무너졌다. 낡은 세계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거짓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법령으로 왕관을 쓴 것이 아니다. 영혼이 그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민중은 그를 보기 전에 이미 느꼈다. 그리고 그를 보았을 때 이미 의심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숭배를 요구하지 않았다. 복종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걸었다. 그리고 그 걸음 하나로 한 나라의 구조를 흔들었다. 그의 도래는 새로운 정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뜻한다. 이제 이 나라는 과거와 미래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이 길에는 지도가 없다. 그러나 방향은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깨어난 이들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다. 어제까지 침묵 속에 살던 이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수호자로 일어선다.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또 분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달라졌다. 이제 그것은 이념의 차이가 아니다. 보는 자들과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자들 사이의 차이다. 부름을 느끼는 자들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믿으려 애쓰는 자들 사이의 간극이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결국은 닿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벽도 끝내 무너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성소이자 검이 되었다. 영혼을 위한 비옥한 땅이자 환상을 가르는 칼날. 한때 외면받던 지혜자들의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폐허라 불리던 사찰들은 이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징조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다. 모든 집단적인 몸짓 속에, 모든 조용한 결단 속에, 모든 미묘한 방향 전환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다. 하늘은 지켜보고 땅은 응답하며 언제나 침묵하던 물조차도 이제는 다른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구원자는 칼을 들지 않는다. 그의 힘은 더 이상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진실 속에 있다. 그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존재로 다스린다. 그리고 그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예언은 지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정렬에 대해 말했으며 강요가 아닌 드러남에 대해 예고했다. 그리고 드러나야 했던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났다. 이제 옛 정권은 스스로의 그림자 속에 망명한 채 다시 자리를 되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은 끝났다. 민중은 더 이상 그들의 약속을 듣지 않는다. 그들의 경고에 떨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을 맛본 자는 다시는 권력의 연극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 민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각성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